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조용호 건국대학교 석자 교수님인데 사실은 이분이 그냥 교수님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하시다가 이번 5월에 저희 건국대학교 석자 교수를 부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정말 외람되긴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0여 년을 법관 생활을 하고 6년 동안 마지막으로 헌법재판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침 모교에서 석자 교수로 불러주셔서 석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우리 1편에서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라든지 뭐 고시 공부할 때 뭐 연수원 임관 뭐 이런 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건국대학교를 입학하시게 된 뭐 계기라든지 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게? 이제 고3 입시 앞두고 대학 입시 앞두고 좀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했던 학교를 가지 못할 형편이 됐었는데 그때 마침 담임 선생님이 건국대학교 법경대학에 특정 장학생 모집을 해서 고시 공부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다. 한번 시험 볼래?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 친구하고 둘이 와서 같이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그때 합격을 해서 특정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이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특정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은 전액 장학금 매달 그 당시에 몇 년도 입학하신 거예요? 1973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 장학금 학비 전액 면제고 또 이제 월 그때 당시 15,000원. 15,000원을 그게 지금으로 얼마나 되는 건가요, 그게? 글쎄 그때 기준으로 15,000원을 받으면은 6,500원 7,500원 기숙사비 내고 나머지 7,500원으로 용돈 쓰고 또 기본서 한 두세 번 충분히 사볼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돈이었습니다. 예, 그 학교에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에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또 1973년 3월 4일 입학식을 마친 후에 우리 일과무 바로 이 법학관 앞에 있는 벤치에서 혼자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나간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열심히 했고 그래서 1978년 사법시험 20회 사법시험에 그게 합격했습니다. 5학년 때 붙은 건가요? 그게? 네, 그런 셈입니다. 되게 빨리 붙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 학교 다니실 때 공부는 주로 어디서 하셨나요, 그러면? 그때 이제 1원 그때는 뭐 일원이 우리 학교 기숙 그렇습니다. 고시반. 예. 예.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합격을 무렵에는 4학년 여름방학 때 선배 한 분하고 저 벽제 너머에 보광사 말사인 수고함이라는 절에서 절에서? 예, 2달 동안 공부한 적도 있고 마지막 합격하기 직전에는 그 최근에는 뭐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시절에 신림동에서 많이 공부했는데 우리 공부할 때는 오히려 지금은 하남시에 편입된 산국이라는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어떤 데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뭐 기숙사 같은데요? 아니면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학원인가요? 뭐 어떤? 일반 사람들이 예. 그 자기 집이 이제 여유 있는 방에 한 명씩 넣어서 뭐 하숙 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고시 준비생들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4달 준비하고 이제 20회 사법시험 합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합격하셨을 때가 그 숫자 예. 몇 명이나 붙었나요, 그때가? 저희가 20회 때 100명 선발을 100명? 했습니다. 78년도에 예. 2차는 발표가 언제 나는 예. 건가요? 10월쯤에 나요? 11월에 나요? 그때는 7월 달에 발표 났죠. 예. 7월 달에? 예. 6월 달에 시험 보네? 그렇습니다. 시험 사실 2차가 그때 한 4월경에 4월에 보고 7월 달에 발표 나고? 예. 100명이면 지금도 대단하긴 한데 그 당시면 엄청 났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붙지만 플랜카드도 많이 붙었나요, 그때? 그때 모교에도 플랜카드 붙고 뭐 여러 군데 또 신문 기사도 나오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그 건국대학교에서 붙은 사람이 많았나요, 그때? 사실 20회 때 2명이 합격했습니다. 제 1년 후배 한우영 군하고 같이 합격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럼 그 공부하실 때는 5년이면 사실 되게 빨리 붙은 건데 지금도 빨리 붙은 거지만 그 당시에는 더 붙기 어려울 텐데 그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셨나요, 그러면? 저는 저 사법시험 2차 시험 볼 때도 잠은 7시간, 8시간 충분히 잤습니다. 대신 깨어있는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깨어있는 시간만큼은 다른 일 안 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입니다. 그 당시 뭐 공부할 때 뭐 힘들었거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러면?
특별히 힘든 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워낙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특히 이제 간간히 각 대학 저명 교수님들 초청해서 아, 그 이제 당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어. 특강도 듣고 또 특강 마치고 나면 모의고사도 보고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자기 수준이나 실력 이런 거 평가도 하고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다 그런 이제 가림 기준자도 되고 그런 덕분에 크게 힘들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4학년 때 1차 붙고 5학년 때 2차 거의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1차는 2학년 말 때 1차 시험 이미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2차 한두 그렇습니다. 번 더 보시다가 예.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시면 그 당시는 사법연수원 들어갔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합격하고 이제 바로 9월 1일자로 이제 사법연수원 10기로 그 당시는 연수원이 어디 있었어요? 연수원이 지금 덕수궁 옆에 그때 법원 종합청사관 이제 서소문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정법원 8층에 연수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년간 수습을 받고 나머지 1년은 이제 법원, 검찰, 변호사 수습을 실무 수습을 마치고 졸업시험 보고 그러고서 이제 수료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럼 공부는 열심히 했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했죠. 왜냐면 이제 그 성적 가지고 또 임지가 결정이 되니까 뭐 판사, 검사 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는데 이제 그 임지가 성적 순위에서 결정이 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뭐 교수님들 가르쳐 주신 민사 실무, 뭐 형사 실무 이런 걸 중심으로 뭐 외우고 또 모의 기록 보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로스쿨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실무 수습 거를 우리는 연수원 1년차 때 다 한 셈이죠. 그럼 연수원 2년차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뭐지? 검찰이나 법원이나 이쪽도 네, 거기서 이제 일선 실무기관에 파견돼서 거기서 이제 실무 수습을 하고. 그럼 그 당시에 뭐 재밌는 일 같은 거 없었나요, 그때? 그래서 연수 실무 수습 기간 중에는 특별한 뭐 기억은 없고 다만 이제 제 사법시험 사실 19회 때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재밌어 했고 자신 있었던 민사소송법이 과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과목당 40점 미만이면 과락이었으니까 그때 39.66이었습니다. 그때 그랬겠네. 그런데 그때 이제 커트라인보다도 훨씬 평균 점수가 높았는데 민사법 때문에 과락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이게 다시 1년 공부하면서 민사법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20회 때는 민사법 68.6 최고 득점으로 합격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제 고시 공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하는 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로스쿨생들 우리 주변의 동료 내지는 후배 교수들 말씀드리니까 아직도 이제 신림동 학원식 강의에 의존하는 로스쿨생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역시 법학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또 판례만 외워서 될 공부도 아니고 학문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문법 체계하에서는 법전을 봐야 되고 또 법전 본 다음에 기본서를 봐야 됩니다. 기본서를 충실히 이해해야 다른 구체적인 이제 사례가 나왔을 경우 그 풀어갈 해결 능력 그게 바로 이제 리걸 마인드라는 건데 리걸 마인드는 결국은 그 기본서를 통해서 이게 쌓아가는 것이지 신림동식 그 뽑기식 내지는 암기식 판례만 너무 중시하는 이런 학습 방법은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결국은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은 기본에 충실했던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수원 마치신 다음에 주로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연수원 마치고 군대 이제 필요한 사람분들은 바로 임관이 되고 저희같이 이제 아직 미필한 사람들은 법무관으로 갔습니다. 법무관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육해 공군 중에 공군으로 지원해서 공군에서 근무했습니다. 공군은 그 법무관은 똑같나요? 그 기간이 육군하고? 기간 그때 똑같다고. 그럼 그때는 주로 뭐 하셨어요? 근데 박사도 하시고 막 그 공부도 하셨어요? 이제 법무관 하면서 어느 대학의 야간에 이제 강사도 나가갖고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다 그런 게 허용됐었습니다. 또 그때 또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랄까 열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모교에서 계속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게 됐습니다. 박사도 받으셨다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법무관 할 때는 요새는 일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일이 힘들었나요? 법무관 하는 일이? 특히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그 육군하고 달리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군 법무관실에서는 그 장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조금 좀 바빴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는 별로 바쁜 일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방위병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많이 처리했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시간 여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또 이제 어학, 영어나 이런 공부도 좀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법무관 시절이 제일 해피했다고 하는데 물론 시간 거의 여유가 많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뭐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판사에 대한 내용은 2부에서 한번 더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